품질 경영론 표준화 동영상 강의입니다. 네, 품질 경영론 벌써 많은 챕터가 지났죠. 챕터 번호로는 이게 짧게 하다 보니까 좀 더 그런 기분이 드는 것도 있는데, 토픽을 이렇게 잘게 나누는 건 좋은 일인 것 같아요. 지금 아래쪽에 제가 쓴 거는 커피. 원래는 제가 커피를 못 먹었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제가 장이 약해서 커피를 못 먹거든요. 원래 이제 설사를 잘 하게 돼서 배가 아프게 돼서 중학교 때 학원 다니면서 친구들이 먹으니까 뭣도 모르게 먹는데, 그 배가 아픈 것도 아프지만 제가 카페인에도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좀 어지럽다기보다는 좀 머리가 좀 아픈 것도 같고, 그래서 달달한 게 좋으니까 따뜻한 우유랑 밀크 커피를 뽑아서, 어릴 때는 뭐든 단 게 좋으니까 친구랑 그렇게 뽑아서 이렇게 섞어가지고 나눠서 먹고 그랬던 것 같아요. 맛있어서 그렇게 먹고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 때는 당연히 먹을 일이 없고, 대학교에서도 처음에는 커피를 먹을 일도 없거니와 커피를 먹으면서 공부를 한다는 개념이 없었어요. 공부를 한다는 개념이 없었던 건가? 아무튼 그러다가 이제 대학원이랑 을 다니다가 조금씩 이제 주위 사람들이 먹으니까 한 모금씩 먹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여전히 이제 카페인을 잘 못 받으니까 아는 사람이 이제 유명한 커피숍이라 그래서 데리고 간 적이 있는데, 드립 커피를 한 2잔쯤 마시고 너무 심장이 터질 것 같고 그렇게 된 적도 있고, 그래서 이거 쉽지 않다. 카페를 가면 라떼 같은 걸 조금만 먹고 그냥 분위기를 맞추거나 아니면 아예 차를 마셔야겠다,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곤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직장을 다니게 되면서 다들 커피를 마시니까 이제 따라 마셨어요. 또 직장에서는 완전히 긴장하고 있다 보니까 커피가 좀 도움이 되는 것도 같았어요. 그래서 어느 직장, 세 번째 직장에서, 언제였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커피를 굉장히 이제 많이 마시게 돼서 내가 이제 좀 적응을 했구나 싶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또 좀 지났더니 내가 커피를 못 마시는 걸 알게 된 거야. 너무 카페인에 민감한 거. 그래서 대학교에 와서도, 교수가 되고 나서도 다른 교수님들이랑 회의를 하거나 외부에 회의를 하거나 아니면 학생들이랑 이렇게 회의를 하거나 할 때 커피를 가능하면 안 마셨어요. 힘드니까. 그런데 이제 점점 바빠지고 일은 점점 많아지고, 이게 참 여러분들한테 달갑지 않은 그런 예고편이지만, 평생을 가면서 계속 공부를 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어떤 직업을 가지던 간에, 물론 이제 교수는 좀 더 이제 공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직업이긴 합니다만은, 공부는 계속 해야 되고, 더불어 공부를 하면서 계속 새로운 걸 익히느라고 애를 써야 돼요. 업무가 점점 많아져요. 일도 일대로 있는 거기 때문에. 점점 버티기 힘들어서 결국은 제가 커피를 마시게 되는 시점이 됐어요. 커피를 마시는데 라떼로도 마셨다가 아메리카노를 물개도 마셨다가 어떻게 이제 마시면서 이제 커피로 이제 잠을 깨가면서 일을 하는데, 태어나서 처음이에요. 제가 정말 매운 것도 좋아하고 튀김 이런 것도 무작정 먹고, 그런데 위가 아픈 일이 생겼어요. 위가. 내가 정말 늙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제 커피로 겨우겨우 일을 버텨왔는데, 이제 위가 버티지를 못하니까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정말로 들고 있는 요즘입니다. 최근 일주일간, 한 2주 동안 정말 엄청나게 좀 하드한 스케줄을 버텼는데, 커피도 못 먹게 돼서, 과연 이제 나에게 남은 옵션은 뭔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졸려서 아침 일찍부터 한 8시 반에 학교를 와서 일을 하다가 또 오전 내내 수업을 하고 점심 먹고 또 오후에 일을 하니까 너무 졸려서 커피를 마실 수가 없기 때문에 정말 다른 거 조금 하다가 버틸 때까지 버티고 진짜 연구실 소파에서 잠깐 잤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서. 결국 이제 퇴근이 더 늦어지는 거죠.
이름 그대로 있으니까.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겠고 집중력도 떨어지고.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아, 참 힘드네요. 쉽지가 않네요. 쉽지가 않습니다. 네. 가능하면은 커피를 마시는 게 참 좋은 것 같은데 커피 향은 참 좋아하거든요. 커피 찌꺼기 가져와서 막 그 차에 이렇게 방향제 대신 쓴 적도 있고 그런데 좀 그런 것들이 다 저에게는 쉽게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인생에서 어떤 옵션이 사라지면 선택지가 사라지면 되게 슬퍼져요. 네. 그게 좀 빨리 컨디션을 회복해서 커피에 다시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커피 많이 드시나요? 맛있게 드시나요? 네, 어떤 커피 좋아하시나요? 네. 궁금하네요. 네. 학교 앞에 그 미숫가루 라떼? 네, 그것도 맛있던데 놀러 오는 학생들이 있으면 같이 그런 것도 먹으러 가고 하죠. 저는 뭐 컨디션 안 좋으면 차를 마실 테니까. 네. 뭐 기말고사 때 특히 힘들 텐데 커피 같은 거 마시고 힘내고 야식도 먹어가면서 체력을 꼭 관리해 가면서 공부하세요. 저도 관리하겠습니다. 같이 힘내죠. 네, 표준화 한번 보죠. 표준화는 말 그대로 표준을 만드는 거예요. 네, 표준의 필요성부터 이게 뭐 이 챕터는 좀 짧게 다룰 수 있는데 좀 재미있는 내용이 있어서 따로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그 기사 시험에서는 되게 자질구레한 질문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시험 보는 그 공부할 때 좀 더 여러분들이 상세하게 외우면 좋고 그런 게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우리 과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다루는 교과목을 따로 준비하고 있으니까 3, 4학년 때 그런 교과목을 이용을 하시고요. 표준화의 개념과 필요성, 역사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준화의 필요성부터 얘기를 하면 제일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이제 나사의 화성 탐사선이에요. 1999년에 있었는데 여기 밑에 있어요. 그 보면 그 metric English whatever 뭐 이렇게 지금 신문 만평도 있고 있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원래는 그 화성에 이제 다가가기 위해서 그 요렇게 이 정도로 이렇게 다가가기로 했는데 스윙바이를 하기로 했는데 그 실제로는 엄청 가깝게 다가가는 바람에 화성 대기권으로 화성 중력에 빨려 들어가서 대기권에서 타서 사라졌을 거라는 지금 예측을 하고 좀 정확히 찾지는 못했어요. 앨런 머스크가 가서 뭐 찾아올지는 모르겠지만 뭐 다 불타서 사라지고 뭐 조각만 몇 개 남아 있을 텐데 왜 이렇게 됐느냐? 나사는 과학자 집단이기 때문에 이미 미터법을 쓰고 있었고 제조사인 로키드 마틴은 마일야드법을 쓰고 있었어요. 마일야드법. 그러니까 마일, 야드, 인치 뭐 이런 걸 쓰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로키드에서 뭐를 할 때 이거 계산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자료를 줄 때 숫자를 적어준 거에 마일이라고 정확하게 안 써놓다 보니까 이 그 나사에서는 이걸 당연히 킬로미터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킬로미터로 대응을 시킨 거죠. 1마일은 1.6km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훨씬 조정이 이제 작게 돼서 여기 보는 것처럼 화성 궤도에 가깝게 화성에 가깝게 가버린 거죠. 그러니까 단위의 표준화가 되게 중요한데 단위의 표준화가 안 이루어져서 서로 의사소통이 안 되면서 끔찍한 불량, 그러니까 이제 불량이 된 거죠. 결과적으로 끔찍한 어떤 사건 사고가 발생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럼 그거 말고는 어떤 경우에 또 우리가 표준화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느냐면 오른쪽에 여기 그림이 있는 것처럼 제가 잠깐 비키면 그 휴대폰 충전 단자가 지금은 다 아마 이제 아이폰 빼면은 아이폰은 아직도 그 뭐죠? 그 라이트닝 케이블인가요? 네. 그걸로 지금 아직도 유지하고 있지만 아이폰을 빼면은 다 휴대폰뿐만 아니라 이제 그 태블릿 PC, 아이패드도 심지어 USB-C인 걸로 알고 있는데 USB-C죠. 제가 두 개 쓰고 있으니까.
아이패드 갤럭시 10 뭐 이런 패드류, 심지어 크롬북과 같은 그 노트북, 랩탑류도 USB-C 충전기로 거의 다 통일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많았던 충전 단자들 별로, 제품별로 그걸 다 사야 됐던 과거에 비해서 훨씬 쉬워진 거죠. 이 관리하기가. 한 종류만 사면 되니까. 예전에는 안 되면 이걸 또 뭐, 이 앞에 끼우는 꼬다리라 그러죠. 네. 그걸 달아서 막 이렇게 바꾸고, 이제 컨버터를 달아서, 어댑터를 달아서 막 바꾸고 그랬는데, 그럴 필요가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비용이 낭비되고, 호환성이 문제가 있어서 이걸 뭐, 여기 쓰던 걸 여기 쓸 수도 없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또 표준화가 왜 중요하냐, 필요성뿐만 아니라 왜 중요하냐를 따지면 경로 의존성이라는 게 있어요. 경로 의존성. 표준을 잘 정해야 돼요. 표준이 필요하긴 한데, 표준을 또 표준화라는 작업을 그냥 할 게 아니라 아무 걸로나 그냥 하나로 쓰면 되는 게 아니라 표준화라는 작업이 왜 필요하냐 하면, 경로 의존성이라고 해서 뭐가 한번 정해지면 사람들이 잘 안 바꿔요. 그게 좋든 나쁘든, 실제로 좋아서 안 바꾸는 경우는 상관없지만, 그게 별로 좋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익숙해진 거에서 잘 바꾸지 않아요. 예를 들면 많이 얘기하는 게, 그 달 탐사를 가거나 뭐 이렇게 우주 탐사를 하는 그 로켓가 엄청 크잖아요. 근데 그걸 실어 나르는 그걸 뭘로 하냐면 기차로 하거든요. 그렇게 거대한 거는 일반 자동차로 하기 힘들기 때문에 기차로 해요. 근데 기차로 하려면 기차 선로폭보다 어느 정도는 클 수 있지만 무한정 클 수가 없어요. 그럼 그 선로폭에 결국 로켓가 맞춰진다는 거예요. 그럼 그 선로폭은 어디서 왔느냐? 그 선로폭은 마차, 옛날부터 우리가 타고 다니던 마차를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그럼 그 마차의 폭은 전 세계적으로 비슷하냐 하면 비슷했어요. 왜 비슷하냐? 말이 이렇게 두 마리가 이렇게 있고, 그 두 마리에다가 이렇게 막대기를 달아서 사람이 타는 부분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말 두 마리가 서로 다리가 안 겹치게 걸어갈 수 있는 폭, 이게 우리가 지금도 쓰고 있는 기차의 철도폭, 레일폭, 그리고 자동차의 일반적인 그 바퀴의 폭과 거의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되게 어처구니 없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그런 걸로 이게 일이 정해질 수 있지? 그러니까 한번 정해놓은 게 있으니까 계속 그렇게 가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가는데, 심지어 그게 다른 종류의 기술, 마차에서 자동차, 뭐 마차에서 기차로 바뀌었어도 여전히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죠. 그 습관이. 그 다음에 자판 배열. 여러분들 키보드 치면 이제 쿼티 자판, 혹은 한글은 이벌식 자판이라는 걸 쓰죠. 왼손의 자음, 오른손의 모음이에요. 근데 생각해보면, 뭐 예를 들어 밤을 쓰면, 비읍, 아, 미음을 쓰면 왼손을 두 번 치잖아요. 오른손잡이가 더 많으면 오른손에 자음이 있는 게 편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벌식 자판, 왼손에 자음이 있는 자판이 일반화가 돼버렸기 때문에 3벌식 자판이 더 좋다, 더 빠르다라는 게 이제 실험이나 연구를 통해서 알려줘도 안 써, 사람들이. 표준에서 다 2벌식이 기본 표준이 되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C 언어가 아니고 C 땡땡은, 여러분 컴퓨터 드라이브 보면은 C 드라이브가 처음이에요. 기본 하드 드라이브가 C예요. 이거 왜 그런지 여러분들은 모를 텐데 저는 이제 알죠. 되게 예전 세대니까. 예전에는 여러분들 그 엑셀이나 워드나 이런 거에 보면 저장 아이콘이 이렇게 네모난 뭐처럼 생겼잖아요. 그게 플로피 디스크예요. 사실은 그것도 1세대도 아니고 2세대 플로피 디스크인 셈인데, 그 플로피 디스크라는 게 있었어요. 뭐 지금 우리가 USB를 쓰듯이 컴퓨터 본체에 CD보다는 좀 작은 요런 네모난 플라스틱, 그 안에 이제 말랑말랑한 그 필름 같은 게 들어있는데, 돌아가는 그걸 이렇게 넣었다 뺐다 하면서 이제 그 안에 뭘 저장하고 이렇게 가져다닐 수 있게 했던, 그게 보통 2개 정도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A 드라이브, B 드라이브가 그 플로피 디스크 드라이브였어요. 그 다음 뺄 수 없는 디스크란 뜻에서 하드 디스크가 C 드라이브에 할당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플로피 디스크는 안 쓰지만, 그때 습관이 들어서 아, 컴퓨터 안에 들어있는 하드 드라이브는 C 드라이브지 라는 생각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기본 하드 드라이브를 달면은 얘밖에 없는데도 C 드라이브를 할당을 하는 거죠. 그 다음 뭐 GIF, 이것도
좀 이제 발전된 인터넷 게시판 같은 경우는 GIF가 아니라 웹BP나 웹앱이라는 구글이 이제 좀 선호하는 표준을 써요. 왜 그러냐면 GIF가 움자를 위해서 나온 움자를 할 수 있긴 한데 원래부터 움자를 위한 그런 건 아니었고 그냥 GIF, GIF라고 불리는 이 확장자는 그냥 그림 파일의 확장자 중에 하나인데 JPG처럼 압축이라서 손실이에요. 손실 압축인데 움자를 넣을 수 있는 방식이죠. 그래서 움자를 위해서 움직이는 그 사진을 하는데 이제 많이 쓰이곤 했는데 용량을 많이 잡아먹어요. 이게 효율적이지가 않아요. 좋은 화질을 위해서는 용량을 되게 많이 잡아먹어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사람들이 기술을 발전시키니까 되게 압축을 해서 그 내용을 전송하고 그걸 받은 컴퓨터나 휴대폰에서 그 압축을 다시 풀어서 그 영상을 볼 수 있게 GIF나 JPG도 그렇게 한 거예요. 그걸 아예 압축을 안 하고 보내면 이제 용량이 진짜 큰데 영상이나 사진이나 다 이제 압축을 해서 보내는 더 압축을 하는 방식이 이제 개발이 된 거죠. 각자 컴퓨터나 휴대폰의 성능이 엄청나게 좋아졌으니까. 그렇게 해서 쓰는 것들이 이제 웹P 그 그림 파일 그리고 움직이는 파일은 웹M인데 구글이 이런 거에 특히 관심이 많아요. 왜냐하면 구글이 인터넷을 막 이렇게 자기들이 캐시를 막 모아서 검색을 위해서 자료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 그림 파일을 줄이기만 해도 엄청나게 용량이 줄어들잖아요. 또 유튜브도 구글이 항상 더 좋은 인코딩을 만들려고 노력을 합니다. 자기들의 그 부담이 되니까 어떻게든 트래픽을 줄이는데 노력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사이트들은 그냥 구시적인 GIF를 써요. 왜? 뭐 그냥 바꾸기 싫으니까, 귀찮으니까. 근데 용량 차이가 진짜 심하게 나요. 10배도 차이 나는데 아직도 안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뭐 그림 파일을 저장해야 될 일이 있으면 PNG라든가 웹P라든가 웹M이라든가 이런 걸로 한번 해보시면 네, 더 좋은 용량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전류를 우리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른다라고 배웠잖아요. 근데 실제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움직이는 건 없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쪽으로 전자가 움직이죠. 그런데도 습관적으로 우리가 이미 그렇게 정해놓은 거기 때문에 실제 전자의 움직임 이런 거랑 상관없이 그냥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전류가 움직이는 걸로 하자라고 되어 있고 그 방식대로 모든 교과서나 모든 이제 이론이 정립되어 있죠. 그러니까 한번 그렇게 경로를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 사람도 그냥 별생 없이 그냥 경로를 따라가기 때문에 표준이라는 걸 잘 정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네, 뭐 좀 사실은 뭐 그냥 재밌는 얘기처럼 들을 수 있는 파트라서 이 부분을 좀 준비를 해봤어요. 네. 자, 표준화의 개념 본격적으로 한번 알아보죠. 표준과 규격이라는 말이 좀 이제 헷갈리게 사용이 되는데 이게 이제 특히나 이제 여러분들 기사 시험 같은 걸 보게 되면 많이 틀리는 거라서 요것만 좀 집어주고 넘어갈게요. 표준은 공정한 이익을 위해서 이제 그 정의 자체가 물체 성능 방법 책임 등을 설정한 것이에요. 근데 규격은 그 중에서 기술적 사항에 대한 표준화만 다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뭐 크기가 얼마고 뭐 속도가 얼마고 이런 것들만 다룬 것이 규격이고 표준은 뭐 방법, 책임 이런 걸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넓은 범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규정이나 시방 이런 용어들이 이제 또 실제 현장에서도 많이 쓰이잖아요. 그래서 규정은 표준 중에 업무를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미 다 우리가 의미를 알고 있지만 네, 규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따라야 되는 규칙이니까 업무를 할 때 따라야 되는 표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시방은 시방서라는 말로 우리가 많이 이제 현장에서 듣게 되는데 제품의 요구사항이나 형상이나 제조 시험 방법을 이렇게 적어서 만들어 놓은 걸 시방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요구사항, 뭐 규격, 표준 이런 것들이 다 적혀는 있죠. 그런데 이제 비슷하나 그것이 표준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표준, 규격, 규정, 뭐 시방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과 그 차이를 여러분들이 뭐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주요 원리는 뭐 표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 뭐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복잡한 걸 단순화해야 되고 아까 뭐 종류가 되게 많은 거를 이제 단순화해야 되고 뭐 절차가 복잡한 건 단순화해야 되고 뭐 그런데요. 관련자가 가능한 합의를 하는 게 좋죠. 뭐 내가 그냥 뭐 시장의 지배적인 어떤
그 지분을 갖고 있으니까, 점유율을 갖고 있으니까 내 맘대로 한다, 뭐 정부니까 내 맘대로 한다, 이건 많은 사람들의 불편을 야기시킬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합의를 통해서 하는 게 좋고, 최대한 다수의 이익이 될 수 있도록 표준을 만들어야 되고요. 그래서 표준을 새로 정할 때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고, 이게 집단을 이뤄서 이 사람들의 이익, 또 이 사람들의 이익이 서로 이제 자기들이 만든 표준이, 자기들이 만든 어떤 것이 표준화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로비를 펼치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막 활동을 해요. 네, 그런 사건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네, 과거에 우리가 쓰는 그 DVD와 DVD 다음 세대인 블루레이가 HD DVD냐 블루레이냐 이 두 가지를 싸우다가 네, 블루레이가 됐죠. 뭐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그 다음에 객관성, 뭐 당연히 있어야겠고, 보편 타당성도 뭐 있어야겠고요. 그 다음에 고정된 표준도 있고, 또 개정되는 표준도 있어요. 일정 기간 검토하고 나서 개정되는 표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이라고 고정돼 있는, 완전히 고정돼 있는 건 아니고, 보통 일정 시간 동안은 유지가 되지만, 그러니까 표준에서 고정된다는 거는 한번 정해지면 시간이 있고 그 시간 동안은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 다음 개정된다는 건 뭐냐면은 그 시간 다음에는 무조건 계속 유지된다는 게 아니라 일정 시간 후에는 항상 표준이라는 게 바뀌는 성질이 있다, 개정이 되는 성질이 있다, 여지가 있다, 불변의 어떤 진리 같은 것은 아니다. 당연히 합의로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정의 성질도 갖고 있고 개정의 성질도 갖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표준화라는 것을, 이 표준화를 하는 작업에 대해서 개념적으로 크게 세 가지 그 측면에서 볼 수 있다, 세 가지 차원으로 볼 수 있다라고 이제 버만이라는 분이 표준화 공간이라는 걸 이렇게 제안을 하셨는데, 그게 뭐냐면은 주제, 그러니까 영역이나 분야, 뭐 예를 들면 광업 분야의 표준이냐, 식품 분야의 표준이냐, 건설 분야의 표준이냐, 이런 식으로 어느 분야에 적용되는 표준이냐라는 게 있을 거고, 두 번째 측면,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서 이게 필요한 표준이냐, 어떤 대상에게 적용되는 표준이냐에서 뭐 용어에 관련된 표준이냐, 검사 방법에 관련된 표준이냐, 뭐 물건의 등급에 관련된 표준이냐, 뭐 작업하는 표준에 관련된 거냐, 이런 식으로 다양한 표준들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그 행동, 뭐 어떤 종류에 대한 표준을 말하는 거고, 주제는 이제 산업 분야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이 주제와 측면이 조금 여러분들 헷갈릴 수가 있는데, 예를 보면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한 가지가 수준, 범위나 계층이 있어요. 그래서 사내 표준 혹은 회사 표준, 여기서 이제 회사 표준이라고만 돼 있는데, 이게 그 다른 데 보면 사내 표준이라고도 불러요. 네. 사내 표준은 우리 사내, 우리 조직 안에서만 정해진 표준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 학교 같으면은 여러분들이 뭐 휴학계를 내면 휴학계를 내기 위한 서류 양식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학교 표준이에요. 교내 표준입니다. 그래서 조직마다 표준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이제 그건 그 조직에서만 그런 거고, 그 다음에 국가 단위로 보면은 우리나라 전체에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표준을 따라야 되죠. 그게 이제 KS죠. KS. 국가 표준을 따라야 되고, 그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는 전세계적으로 우리가 공통의 표준을 정해서 어느 나라에서 생산된 제품이건 어느 나라에서 하는 업무 방식이건 서로 통용되게 하자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세계 표준이죠. 그래서 어떤 계층, 뭐 예를 들면 어떤 직군의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표준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지역의 사람들에게만, 어떤 조직의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표준도 있을 수 있고, 그보다 넓은 범위로 적용되는 표준이 있을 수 있다는 게 수준이에요. 그래서 어떤 표준이라는 것은 그것이 어떤 주제냐, 어떤 측면이냐, 그리고 어떤 수준이냐에 따라서 정의될 수 있다라는 것이 표준화의 3차원입니다. 네. 네, 표준화 마지막 페이지는 KS예요. 한국산업표준인데요. 한국산업표준의 정의가 그 산업표준 찾아보시면 딱딱하게 적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광공업품의 종류, 형상, 품질, 생산 방법, 시험, 검사, 측정 방법 및 산업활동과 관련된 서비스의 제공 방법, 절차 등을 통일하고 단순화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앞에서 표준에서 했던 얘기가 다 들어가 있는데,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적어 놓은 거예요. 뭐 제품의 종류나 형상, 품질, 생산 방법이나 뭐 시험하고 뭐 이런 방법, 이런 그러니까 활동에 관련된 것도 다 들어간다라는 얘기를 아주 정확하게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통일하고 단순화한다. 그래서 이 목적이 보통 그 소비자, 그 사용자, 그리고 일반 국민들의 어떤 후생을 올리기 위한 거예요. 물론 그 생산자를 포함해서.
산업에 참여하는 모든 구성원들의 어떤 그 공통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을 보면은 뭐 기술 관계된 거, 뭐 자재와 물품 이런 것도 있는데, 목적이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생산, 유통, 사용의 합리화를 촉진하는 거다. 그러니까 서로 표준이 다르면 이게 잘 안 되니까 여기서 만든 걸 여기서도 쓸 수 있고, 다른 회사가 만든 걸 이렇게 호환해서 쓸 수도 있고 해서 합리성을 좀, 그 낭비를 줄이고 합리성을 좀 얻겠다는 거고, 당연히 소비자를 보호해야죠. 어떤 표준이 있어서 그걸 무조건 만족을 할 수 있게끔 해야지 소비자가 이거 표준을 지키면 얘는 이 정도 성능은 무조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될 테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그 신뢰하고 믿고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뭐 국민의 안전, 위생, 공해 방지도 마찬가지고 어떤 수준을 만족한다는 거고요. 또 하나 중요한 목표가 국제 규격이나 국제 표준이 있으면 그것과 역시 이제 그 연결될 수 있는, 그 연계될 수 있는 그런 것이 이제 마련이 돼야 된다는 거죠. 국제적으로는 이게 표준인데 우리만 너무 이렇게 다른 걸 사용을 하면 결국은 수출할 때도 힘들고 외국 물건을 가져와서 쓰기도 힘들고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아야겠다. 그 다음에 이제 표준이 적용되지 않는 그런 경우는 중요도가 뭐 그런 경우도 중요도가 낮아서 그럴 때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새롭게 나온 신기술이나 신제품의 경우에는 그걸 이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표준을 적용하기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뭔지도 모르고 사람들이 뭐 어떻게 하는 게 좋은 표준일지도 모르니까 합의하고 좀 이게 그 기술이 성숙되는 과정이 필요해요.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좀 기다린다. 그 외에 뭐 용도가 뭐 아주 제한적이라거나 뭐 표준화의 비용이 뭐 효과보다 크다거나 뭐 이런 경우도 당연히 이제 예외가 되긴 하겠습니다만은, 그것보다는 이제 신기술, 신제품 이런 경우에 발전 중이라서 계속 이게 바뀌면 좀 성숙이 된 다음에 표준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분류는 제품 표준, 방법 표준, 뭐 전달 표준 이런 게 있는데, 뭐 이건 이제 기사 시험에서 많이 다루는 거고 여기서는 뭐 그냥 언급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전달 표준은 이제 뭐 용어나 기술이나 뭐 이런 거에 관련된 얘기고요. 분류 체계는 이제 산업 분야별로 A에서 X까지 쫙 있어요. 뭐 이것도 역시 시험 볼 때는 여러분들이 좀 다 외우기는 힘들어도 한 10가지 정도는 외워서 이제 어느 정도 범위 안에 맞출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궁금하시면 한번 클릭해 보세요. 네. standard.go.kr이라고 이제 정부에서 이제 표준에 관련된 사이트를 만들어 놨습니다. 표준 분류표가 있어요. 분류 체계. 네. 그래서 한국 산업 표준의 목적과 주요한 대상, 그리고 목표, 그리고 그 제외되는 어떤 사례에 대해서, 제외되는 케이스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고요. 그 외에 뭐 표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두면 좋겠다 싶은 몇 가지 개념을 짧게 밑에 써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공적 표준. 우리가 지금까지 다룬 것들은 다 공적 표준이에요. 누군가가 이건 표준이야 라고 이렇게 외쳐서 얘기를 한 거예요. 다 같이 모여서 도장도 찍고 사인도 하고 악수도 하고 뭐 그렇게 합시다 뭐 이렇게 한 거야. 그게 아니라 아무도 그렇게 얘기하거나 뭐 어디서 모여서 뭐 결정하거나 그런 건 없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뭐 다 그쪽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거를 사실상 표준이라고 해요. 디팩토 표준이라고 해요. 디팩토. 디팩토가 사실상이라는 뜻입니다. 네. 사실상 표준은 뭐냐면은 어떤 제품이나 어떤 그 기술이나 어떤 형태가 너무 광범위하게 쓰여서 뭐 다른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그냥 의구심 없이 다 그걸 따라가는 그런 경우예요.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레고가 있어요. 레고 블록. 레고가 너무 많이 팔리고 널리 이제 사용되고 인기 있다 보니까 그 레고에서 안 만든 블럭들도, 그러니까 다른 회사도 레고 블럭을 만들 때 다 레고 호환되게 만들어요. 사실상 표준이 돼버렸어. 그런 셈인 거예요. 네. 마우스 같은 경우도 꼭 뭐 지금은 마우스가 정해졌지, 표준이. 그런데 예전에는 뭐 왼쪽 클릭이 어떻고 오른쪽 이런 거 없었어요. 뭐 버튼이 3개인 경우도 있고 뭐 2개인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가운데가 스크롤로 된지는 오래됐지만 처음에는 스크롤이 아니었고 버튼 3개인 경우가 많았어요. 버튼 3개인 게 있고 2개인 게 있고 막 그랬는데, 이제 어느 회사가 이제 2개로 하고 뭐 하는 게 되게 익숙해지고 어느 회사가 가운데 휠 넣고 이게 너무 좋으니까 다 그쪽으로 넘어간 거야. 그러다가 이제 물론 나중에 공적 표준이 됐지만, 공적 표준이 됐나 마우스가 입력 장치에 대해서? 그건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천지인 키보드 같은 거. 네. 천지인 키보드는 삼성이 만든 거예요. 근데 이제 누구나 다 그걸 쓰고 있으니까 이제 사실상 표준이 돼버리는 거죠. 그런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네. 그다음 국제표준 기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알아둬야 되는데, 나중에 또 이제 뭐 이 품질 인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뭐 업무를 하거나 그럴 일이 있을 수도 있고, 그 외에도 이제 뭐 꼭 품질 인증이 아니더라도 국제적으로 뭔가를 인증받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 국제표준화기구 ISO 무슨 코드를 따르게 되죠. 그게 이제 ISO라는 기구입니다. International Standard Organization이고요. 그 다음에 국제전기표준회의는 이제 전기 관련된 어떤 규격, 제품의 규격이나 기술의 규격 표준을 만드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이 두 단체의 영향을 우리나라도 당연히 받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국가별로도 당연히 표준이 아까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KS인데 영국은 BS, 미국은 안시. 이건 컴퓨터 좀 하는 친구들은 알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안시 코드라고 텍스트를 기록하는 그 코드가 있어요. UTF를 우리나라는 쓰는데 얘들은 이제 안시를 쓰죠. 미국도 이제 UTF를 쓰나? 잘 모르겠네요. 프랑스는 NF, 독일은 DIN, 일본은 JIS, 중국은 GB 이런 코드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좀 빨리 말했네요. 근데 뭐 그렇게 길게 얘기할 내용들이 아니고 그냥 뭐 제가 이렇게 꼭 요건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만 이렇게 또 딱딱 집어서 네, 얘기를 한 거예요. 짧게 끝내려고. 네, 표준에 관해서는 재밌는 얘기가 많아서 사실은 더 길게 할 수도 있는데 네, 아무도 원치 않겠죠. 이 짤방에 있는 거는 이 분홍색으로 표시된 곳 외에는 전부 다 매트릭 시스템, 우리가 흔히 미터법이라고 불리는 미터, 센티미터, 그리고 무게로 따지면 그램, 킬로그램을 쓰는 나라고, 이 분홍색 영역은 예, 미국이죠. 대표적으로 저기는 범한가 봐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기는 네, 마일, 야드, 인치, 뭐 에이커, 무게로는 온스, 파운드 이런 거 쓰죠. 환장합니다 진짜.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네. 이게 정말 사람 미치게 만들어요. 과학 발전에 정말 큰 저해를 해요. 그래서 안쪽 짤방은 뭐냐면, 이게 짤방을 다시 또 언급한 짤방인데, 안쪽 짤방은 어떤 미터법, even used in Antarctica, 남극에서도 사용한다. 심지어 남극에서도 사용하는데 미국은 안 쓴다. 미국 애들이 좀 공부를 하는, 특히 과학자 집단 같은 경우 그거에 대해서 되게 자조적인 얘기를 많이 해요. 이래서는 미국 발전이 없다. 네, 그래서 남극도 쓰는 미터법, 이렇게 이제 짤방을 만든 건데, 다시 그걸 인용한 짤방이 뭐라고 그랬냐면, of course they do science there. 당연하지, 남극에서 과학을 하니까. 미국에서 과학을 안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참 문제가 있어요. 전 세계 최고의 과학자들이 미국에 있는데, 그래서 미국에서 미터법을 쓰는 집단은 그 과학자, 그 다음에 이민 온 사람, 외국인, 그리고 마약 만드는 사람. 마약은 킬로로세요. 왜냐면 남미에서 만들어서 들어왔기 때문인데 그게 굳어져서 아직도 킬로로 씁니다. 아무튼 그래서 제 답변은 Please Americans, please, 미국 사람들 제발요 라고 하는 거예요. 미국이 이걸 안 바꿔주면 되게 힘들어요. 미국만 이제 마음을 바꿔주면 되는데 정말 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아휴, 답답합니다 정말. 네, 표준화를 하면서 그래도 재밌는 얘기가 많아서, 재밌게 할 수 있는 얘기가 많아서 제가 좀 피곤하고 커피를 못 마시고 버티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좀 힘을 내서 열심히 한번 달려봤습니다.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네, 좀 활기차게 해야 여러분들한테도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늘 하는데, 늘 활기차일 수는 없잖아요 사람이. 그래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늘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노력하는 김선생입니다. 네, 학기 말로 다가가고 있는데 여러분들 뭐 어떻게든 버텨내십시오. 저도 버틸 테니까 같이 힘내서 이번 학기를 잘 헤쳐나가고 유정의 미를 네, 거둬보도록 합시다. 네, 그러면 다음 주 혹은 다른 문제풀이 동영상으로 또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 그때까지 건강히 힘차게 잘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